GTX-C 추가 정차로 유력한 인덕원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가 4월 15억 3천에 거래되어 신고가를 갱신한 지 한 달 만에 1억이 오른 16억 3천에 실거래 신고가 된 것에 이어 17억짜리 물건에도 매수자가 붙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일대의 아파트 시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인터넷 언론 등에서는 GTX-C 노선이 들어올 가능성 때문에 이 일대의 시세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인덕원이 GTX-C가 들어올 가능성 때문에 오르는 것일까요? 이번 GTX 추가 정차 이슈로 인덕원이라는 곳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니 인덕원이 어디야? 안양? 의왕? 왜 거기다가 16억을 태워? 그 돈이면 차라리 땡땡땡을 가겠다, 어디를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의왕에 16억을 태운 그분은 나중에 후회를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인덕원의 투자 가치를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실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포함한 저의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이 돈이면 어디를 가겠다라고 평가를 절하하기보다는 시장은 왜 이곳을 이만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는 게 이득이죠. 분명한 건 사대문이 서울의 가장 높은 가치를 봤던 시절 논밭 일색이었던 강남에 땅을 사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으니까요. 보통 사람들의 인식보다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덕원이 나중에도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더 좋은 입주로서의 평가를 받을지는 자세히 들여다봐도 사실 알기 어렵죠.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자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집을 사는데, 거기에 요즘은 다주택자 규제로 여러 채를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며 치고 올라가는 인덕원은 사실 GTX-C 노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치를 재평가받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오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찌됐던 인덕원은 당분간 이슈 메이커가 될 지역이고 세부적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는 곳으로 오늘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핫한 인덕원 신축 푸르조 엘센트로가 행정구역이 의왕에 있어서 관련 기사도 의왕 집값으로 분류되어 인덕원을 행정구역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인덕원은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지명으로 행정구역상은 안양시 안양동이지만 판교로 가는 우측 부분이 의왕이고 위쪽으로는 과천에 접해 있어서 사실 인덕원 생활권이라는 게 행정구역보다 지명으로 이해하는 게 맞고요. 인덕원은 주변에 4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원을 그려보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덕원 이 예로부터 경기 남부 쪽에 교통의 여지였던 이유가 4개의 산을 놓고 동서와 남북으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이 통행이 주로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이 두 선의 교차점이 바로 인덕원이에요. 과거에는 이랬었고 현재는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된 곳은 아니었어요. 강남 아래 남부 지역을 보면 청계산과 관악산 때문에 인덕원과 판교가 교통의 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데, 지도상으로 봐도 인덕원에 비해 판교가 굉장히 굵직한 도로가 촘촘하게 깔려있죠. 현재 판교가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개발 계획이 구성되어 발전해왔기 때문이에요. 교통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기 때문에 정부라인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던 것이고, 인덕원은 그에 비해 개발이 덜 된 곳이다 보니 지의 가치에 비해서 개발이 후순위로 밀려 있었고, 지하철도 4호선 하나밖에 없던 곳이었어요. 그랬던 인덕원에 2개의 지하철 노선이 추가되는데, 이게 바로 인덕원 동탄선과 월곶 판교선이에요. 경기 남부 쪽 수원과 동탄이 삼성과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함께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노선의 종점인 인덕원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고, 경기 서남부권 현재 송산 그린시티가 크게 조성 중이죠. 신세계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화성 테마파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세류역, 이 세류역 뒤편 여기가 비행기지인데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김포공항과도 비견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면적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곳의 개발이 인덕원 가치를 상승시킬 상승 트리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산 그린시티와 저 세류 비행기지 부지가 개발이 되면 경부라인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곳이고, 이곳에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바로 이 인덕원이라 이곳의 입지가 더 중요해진다 보거든요. 거기에 월판선은 꾸준히 성장하는 판교와 이 인덕원을 직결로 이어주는 철도 노선이다 보니까 중요성이 매우 크고, 참고로 현재도 도로로는 접근이 굉장히 좋아요. 물리적으로 10km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굵직한 도로가 3개나 연결되어 있어서 빠르면 10분에서 15분, 늦으면 30분대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대중교통이 좀 아쉬웠는데 월판선으로 10분 정도면 갈 수 있게 되니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이 월판선과 인동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라인에 직장을 두고 계신 분들이 인덕원을 거주지역 후보로 둘 수 있게 되는 점이 매우 큰데요. 보통 맞벌이 부부가 거주지역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게 3가지인데, 남편의 직장과 가까운 곳 또는 와이프의 직장과 가까운 곳, 거기에 아이를 돌봐줄 시댁 친정의 거리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인덕원이 서울 경기 남부 주요 일자리들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보통 서울 경기 남부 주요 일자리를 보게 되면 강남, 판교, 여의도, 마곡, 안산, 송도, 수원, 평택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인동선과 월판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마곡과 여의도를 제외하면 인덕원이 절묘하게 중간에 위치한 좋은 입지가 돼요. 사실
사실 인덕원이 GTX-C 노선의 정차 여부와는 상관없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나쁘진 않았어요. 월판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판교를 통해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방법과 4호선 급행화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라 빠른 4호선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상습 정체 구간이죠. 이수과천 도로도 지하 터널이 추진 중이어서 용산 서초 강남과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요 일자리들과의 교통이 더 좋아지는 측면을 봤다면 인덕원 인근의 자체적인 일자리도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천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현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발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거든요. 거리뷰가 좀 된 거라 지금 건물이 꽤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정타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넷마블, 펄어비스 등의 IT 기업과 광동 중해제약 등의 제약 기업들로 현재 연 매출액이 약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거기에 이미 평촌 테크노밸리에 RFHIC, 환학, 유도, 펄어비스 등의 기업들이 입지해 있고, 북의왕의 제2의왕 테크노밸리도 사업이 추진 중이라 자체적인 일자리도 꽤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일을 열심히 했으면 번 돈도 잘 써야 되고 잘 쉬어야겠죠.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반경 4km,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갈 수 있는 곳이 서울랜드, 대공원, 과천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는 과천 인프라를 우선 이용할 수 있고요. 차량 10분 거리에 백운호수라고 커피 한잔 하기 좋은 곳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롯데 백운몰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주변에 그린플래그라고 테라스에서 호수가 잘 보이는 카페가 있는데 한번 다녀와 보세요. 여기 추천드려요. 의왕 백운 쇼핑몰은 올해 오픈할 예정인데 총부지 2만 평에 230여 개의 브랜드가 입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 인덕원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엔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장소로 유명한 카페 거리가 있는데요. 여기도 점점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또 여기가 관악산 등산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등산하러 많이 오시는데, 참고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산책로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동편마을 뒤쪽으로 포장되어 있는 도보길인데 산책하기 참 좋아요. 인덕원역 아래에는 하객천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농담 아니고 팔뚝만한 잉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가 살고 있고요. 심지어 오리도 있어요. 이 하객천로가 또 안양천이랑 연결이 돼서 서울 한강까지 이어져서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이라 또 메리트가 있고요. 평촌역과 범계역 상권도 차량 10분 거리라 이용하기 좋은 위치이고, 안양중앙공원도 광장에서 치맥 시켜 먹기 참 좋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기에 집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고 없고가 참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는데, 한림대 성심병원이 또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에 인덕원이 복합 환승센터로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덕원역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크게 잡혀 있는데,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테크노밸리가 인접한 복합 환승센터를 주목하라는 영상을 올렸었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복합 환승센터를 거점으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는데, 인덕원이 제가 말한 그 성장 요건을 잘 갖춘 곳이에요. 최근 이 역사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고 앞으로 이제 개발을 차차 진행하게 될 텐데, 광교 중앙역 한번 가보시면 지하철역 지하로 버스가 다니고 이 굉장히 환승센터가 잘 되어 있어요. 인덕원도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어느 브랜드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의 문화 공간도 들어설 텐데, 그게 이제 확정 발표가 나면 또 한 번의 가치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인덕원에서 강남으로의 도로 분산을 위해 동편마을 사거리 앞에서 지하도로를 뚫어 지정타까지 연결되는 도로 계획도 있어서 이곳 사람들한테는 좋은 호재이고요. 현재 인덕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해업소가 많아서 좀 그렇다라고 생각들 하세요. 실제로 이 역사 주변 환경 때문에 이제까지 높은 가치를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현재 과천정보청사가 이전이 많이 됐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 유해업소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계획되어 있는 개발이 진행이 쭉 된다면 아마 대다수의 이런 유해업소는 수원과 용산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용산역 맞은편 이 부분에 편의점이 있었고 해장국집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쪽에서 옛날에 잠시 알바를 했었거든요. 용산역도 예전에 보면 바로 다니기 좀 그랬던 골목이 있었죠. 현재 용산역 가보면 예전에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나요? 아니죠. 엄청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본다면 인덕원의 입지적 가치를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경기 남부권의 투자 계획이 몇백조 단위로 대단위로 잡혀있고, 특히 경부라인으로 커버가 안 되는 서남부권의 개발이 크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곳들과 강남과의 접근 초입 지점인 인덕원을 판교와 더불어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이었는데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